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다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감독이 로만 폴란스키고요. 어릴 때 비터문하고 시고니 위버의 진실 그런 거 본 기억이 있어요. 이 감독 영화더라고요. 그때 시고니 위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고니 위버가 나온다고 해서 에일리언 때문에 팬이 돼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2003년에 만들었으니까 20년 전이니까 엄청 옛날 영화인데 진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진짜 숙제를 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든 느낌이 우선은 우리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일상을. 이게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같은 수위가 굉장히 표현 수위가 되게 낮은 수용소 문학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나도 편안한 문체로 썼기 때문에 더 그 참상이 역설적으로 크게 와닿는 게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표현 수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막 잔인하고 막 그러면은 저거는 오히려 판타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극소수만 겪었겠지. 에이 설마 저거는 실제로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피아니스트처럼 이게 12세더라고요. 표현 수위를 오히려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찍으면 저러한 폭력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구나, 저런 불행이나 비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관점이입, 감정이입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보기가 좀 편한 게 있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이 영화는 만약에 이게 지금 문학 작품이면은 그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피아노예요. 피아노 연주. 이 그 영화에는 총 네 번의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섯 개더라고요. 다시 꼼꼼 보니까. 근데 이제 슈필만이 연주하는 것만 해서 이제 네 개 해서 짚어보면, 맨 처음은 이제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이 사람이 국영방송국에 소속된, 혹은 이제 그거를 그 스튜디오를 끼고 이제 연주를 하는 되게 이제 저명한 피아니스트잖아요. 젊은. 근데 이제 그 연주를 하는데 쇼팽 노턴이라 하더라고요. 연주를 하고 이제 그날 근데 그 독일이 이제 폭격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음악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단되고, 유렉인가요? 하는 친구의 여동생 도로타가 이거를 연주를 들으러 왔는데, 둘이 이제 첫눈에 이렇게 찌지지지 흐르고, 도로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배우가 둘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저히 대화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은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어디 들어가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나 마시면서 하는데, 유대인은 이미 커피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 그러면 길을 좀 걸으면 공원이 나오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미 유대인은 공공장소의 물건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벤치에 앉을 수도 없다.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공이 블라디미르인데, 러시아식으로 하면 블라데크 슈필만은 기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걸 이제 감내하면서, 반면에 이제 동생 헨릭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열혈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고, 그 형이 굴욕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서 이제 꺼내주는데도 왜 꺼냈냐고, 내 인생인데 막 이렇게 벌벌벌 하는 형인데, 이 형은 그러니까 주인공 슈필만은 되게 차분하죠. 아무튼 그래서 도로타랑 약간 썸을 탈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계속 뭡니까, 유대인을 이렇게 숨통을 이제 이렇게 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토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처음엔 이 완장을, 육각별이 그려진 이제 완장을 차고, 난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챙기는데, 그 이삿짐을 챙기는 과정에서도 돈을 어디다가 숨길까, 여기다 숨길까, 여기다 숨길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 이게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아직은 수용소에 비하면.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나빠지는 거죠. 종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벨라타르의
도리노의 말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데 그 영화는 진짜 철학적으로 찍은 영화고, 이제 이거는 원인이 있는 거죠. 지금 독일인이 침공을 했고, 그다음 이제 독일인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폴란드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유대인은 상류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슈필만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전형적인 이제 그 유대인 중산층 가정인데 다 너무 이쁘고 너무 점잖고 너무 우아하고, 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다음에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또 한 화목하고 근면성실하고, 정말 그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뭐 대부분의 교수, 뭐 과학자, 지금 여기는 피아니스트, 음악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임은 금융 다 이제 상류층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기를 쓰고서 몰아내려고 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완장 채우고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되겠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게토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게토로 보내집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주고. 근데 거기에 왔을 때 그 슈필만이 잠은 어디서 자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여자들은 이쪽에서 나랑 같이 자고 딸들은 니들은 아빠랑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야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쁘다, 이 정도면 아주 나쁜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이분들은, 예, 단순히 이런 그 생활 수준이 중산층 상류층이 아니라 그냥 정신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느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고, 그 개토로 이제 몰렸는데, 밀어넣고서 이 담장을 쌓더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사울의 아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용소 아닌 거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나 이런 거 수용소 아니고 바깥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가 이랬겠구나 싶은데, 수용소 안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겠지만 그 이 사람들 태워 죽일 그 소각로나 샤워실을 만드는 것도 다, 그것도 또 다 유태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아무튼 이쪽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예 개토를, 진짜 완전히 무슨 접근 금지 구역 비슷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 저랬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좀, 네. 근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정도의 폭력이면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통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저 윗세대들은 또 다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폭력이 가해질 때는 우리가 좀 의식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세게 탁 치는 게 아니라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폭력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럼 이제 점점점 적응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인물들도 그런 식으로 이 게토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이제 빵을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뭘 합니까? 잡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트레 이름 뭐죠? 네, 트레블링카 이제 그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기 직전에 그 카포, 유대인 경찰 카포, 그것도 처음에 제의가 들어오죠. 이 집 형제들한테. 유대인 경찰이 필요한데 니들은 어떠냐. 그때 안 하겠다 했잖아요. 얘들은. 예, 그건 할 수 그렇게 앞잡이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앞잡이로 사는 또 유대인도 있었고, 더 악랄했다고 이제 하니까. 아무튼 그 친구의 도움으로 슈필만 혼자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버려졌다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피아노는 당연히 자기가 치던 이제 피아노는 이제 팔리게 되고요. 그 게토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동안에 이렇게 질질 끌고 이제 짐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좀 계급이 보이는 게, 슈필만은 잘 사는 집이니까 마차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끌고 가고, 아닌 사람들은 정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도로 한쪽에 또 도로타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굴욕적인 상황인데, 그 슈필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녀에게 호감이 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되게 굴욕적인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안 오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오게 됐다고 도로타가 얘기를 하고, 이 슈필만의 태도도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 이제 잡혀가고, 그 이제 그 기차를 타는 거를 이제 면한 상태에서 다시 개토로 돌아온 슈필만을 기다리는 거는 이제 노동인데요. 거기 이제 몇몇 장면들이, 이거 뭐 중학생들이 봐도 되는 수위니까는 몇몇 장면들이, 아, 진짜 뭐 저랬겠다 싶은 그런 노동 현장이고, 우리도 뭐 7, 80년대 그런 노동자들 삶을 다룬, 하다못해는 아니구나. 난소복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런 식의 노동 착취들은 많으니까
세계 어디에나 이런 폭력들이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뭐 예컨대 이렇게 벽돌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벽돌 떨어뜨리고 이리 내려와 하고 이제 얻어 터지고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중에 외부로 노동을 나갔다가 야니난가요? 그 부부를 보게 되고 그 자주 바깥 노동을 나가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도록 해 가지고 개토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나가는 거는 괜찮아. 나가는 거는 쉬워. 근데 그 다음에 삶을 영위하는 게 힘들어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야니나 부부가 도와줘요. 살 곳을 마련해 주는데 아, 뭐 안나 프랭크나 뭐나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 저렇게 숨어 살았겠구나. 그리고 그 타란티노 감독의 그 제가 그 밀린 영화도 봤는데 바스타드요.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이제 그것도 보니까 그 쇼샨나 가족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집 밑에 이런 데 이제 막 숨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신박한 게 개토 바로 근처, 경찰서 바로 근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그 어두운 데 숨어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데 지하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도 되게 잘 보이고 총성 같은 것도 더 잘 들리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시처를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숨어 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두 번째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 은신처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슈필만이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앉는데 아, 저기 지금 피아노를 치면 안 되잖아요. 치면은 이제 들키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여긴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몰래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를 이렇게 다 치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앞으로 이어질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몇 년 동안 피아노를 계속 이제 못 치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피아노를 치는 거고 손가락은 계속 뭐라 해야 되나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짧게 피아노 위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두 번째 연출로 이제 보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레지스탕스죠.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이곳이 이제 발각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숙소를 이제 찾아가는데요. 누구누구를 제가 이름을 안 써놨는데 치바콘가 누구누구를 찾아가 해서 찾아갔는데 도로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이 사실 거기였거든요. 한때 자기가 사랑한 거죠. 그 정도면 이 영화에서 그 이제 표현 수위가 낮은 영화니까 그 느낌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연정을 품었던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어가지고 타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타의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타의 남편이 이제 슈필만을 도와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집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도로타가 되게 멋진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첼로를 또 연주하고. 그런 여성으로 나와서 그런지 슈필만도 멋있지만 남편도 굉장히 점잖고 멋있고 배려심이 강한 그런 남자로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이들 덕분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은신처에 가게 되는데 얀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 기술 같은 거, 그 음향 뭐 이런 거 담당했던 사람이라서 이 슈필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같이 하는데 음식을 계속 갖다 주려니까 돈이 없다 했던 슈필만이 이제 시계를 이렇게 주거든요. 지금은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 영양실조에 걸리고 담낭인지 어딘지 이상이 생기고 해갖고 이제 죽어가는 와중에 다시금 도로타가 나타나죠. 이제 배는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데 얀택이 말하자면 뒤통수 친 거죠. 당신 이름으로 당신을 구해준다 후원한다는 이름으로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다 들고 이제 날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로타는 애는 벌써 가 있고 자기도 피난 가려고 한다. 엄마 집에 가려고 한다. 뭐 때문에 바르샤바 봉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들은 떠나고요. 이 슈필만은 계속 있으니까는 이 봉기를 그대로 목격하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1944년 8월 1일에서 1944년 10월 2일까지 두 달 동안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게 독립운동인 거잖아요. 얼마나 뭐 많이 죽었는지 이루 말할 수도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슈필만은 이걸 다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총 맞을 것 같으면 피하고 불 지르면 또 불 피해서 막 돌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인물이 망가지는 거를 외적으로 되게 잘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영화가 시작될 때는 유대인 느낌이 있는 배우들하고 이렇게 큼직하고 길쭉한 이런 매부리코 그 샘족 그 유대인의 딱 느낌인데 굉장히 말쑥하고 표정도 되게 온화하고 지식인 예술가의 그런 기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메타포를 다 가지 캐릭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못 먹고 계속 불안과 공포에 떨고 엄청 추워요. 이제 겨울이라서 더더덜더 떨고 하다 보니까 막 다리도 막 절고 씻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염이며 이런 거에 덮여 있고 도로타 집에인가 이렇게 왔을 때도 그 야니나 집에 처음 왔을 때도 게토에서 나와서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사람 꼴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음식인데 막 뒤져가지고 빈집을 뒤져가지고 그 이따만한 감자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 그거 이제 또 끓여 먹고 또 한 며칠 굶다가 간신히 통조림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따만큼 큰 통조림을 그게 뭐 콩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거를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그 콩 통조림 딸 곳을 막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피아노가 있는데 이건 슈필만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컨 때 그 장교가 연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막 총소리도 들리고 뭔 소리도 들리고 사람 말소리도 조금 들리는데 시끌벅적한 와중에 잘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중간에 끊겼다가 또 들려요. 시간을 보니까 한 1시 58분, 1시간 58분, 59초, 1시간 58분, 59분, 그 다음에 2시간째부터 또 피아노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제가 찾은 건 아닌데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고 합니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진짜 좀 짱인 아무튼 자 이걸 이제 찾는데 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슈필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왜냐면 사람이 왔으니까 이건 지금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통조림을 따가지고 먹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잖아요. 통조림을 딸 그 뾰족한 어떤 도구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 뭐지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걸 탁 꽂고 톡 치고 탁 꽂고 똑 치고 하니까 그 적막한 가운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이렇게 톡톡톡 하다가 또 떨어뜨렸네 통조림을 떼구르 그러고 그 안에서 물이 주르르 나오고 그거를 주우려고 이렇게 몸을 숙이는데 가뜩이나 지금 몸도 많이 고장난 상태고 뭐 힘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수그리는데 천천히 수그렸다가 통조림을 잡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통조림을 잡고 눈을 드는데 이 군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독일인 군화가. 그래서 이제 그 대위와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영화의 후반부인데 이 피아니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모두들 감동하는 이제 그 대목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슈필만의 세 번째 이제 연주인데요. 당신은 누구냐? 나는 이히 빈인가요? 그 다음에 이히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뭐이다 하려고 했다가 저는 뭐였다 뭐다 피아니스트였다. 그럼 피아노 칠 줄 아냐? 알죠. 피아니스트에서 한번 쳐봐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슈필만이 치는데 요 과정 중에 굉장히 부각되는 게 절대로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통조림통을 계속 들고 피아노까지 가서 피아노 위에다 딱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고봐가지고 추워가지고 일단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피아노를 안 쳤으니까요.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고 이제 열심히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쇼팽의 발라드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 그러니까 무슨 G 단조인지 이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음악에 정말 무지하거든요. 들어도 잘 구분도 못하고 되게 기본적인 곡 몇 개만 그것도 유명한 소절만 아는지라 아무튼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슈필만의 남루한 모습과 피아노 위에 얹혀진 그 깡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손가락 시퍼래 보이는 그 손가락과 그 다음에 음악과 그 다음 그 음악을 감상하는 그 독일인 장교의 눈빛 처음엔 서서 듣다가 나중엔 앉아서 듣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 그 음악 수행평가로 쓰기도 좋겠더라고요. 자 이제 음악을 듣고 여기 숨어 지내냐고 유대인이냐고 어디 숨어 지내냐고 다락방 안내하라고 아마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장소를 찜해두고 빵을 이제 갖다 줍니다 빵하고 딸기잼을 갖다 주는데 그 슈필만이 빵을 먼저 먹지 않고 딸기잼을 먼저 먹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에 넣고 그 단맛과 촉촉함과 이런 거를 이제 음미하는 장면을 보면 뭐 네, 이반 데니소비치죠 뭐 노역을 끝내고 이 양배추 수프를 이렇게 먹을 때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큰 데 있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독일인 장교는 계속 도와줘요. 이제 나중에 철수할 때도 지금 소련군이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철수한다고 빵도 이만큼 주고 이제 알다시피 그 코트까지 이제 벗어주고 이제 떠나는데 슈필만이 점잖은 캐릭터잖아요. 여기서도 말도 제대로 이도 빠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하느님의 뜻이라고 신에게 감사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수세에 몰려서 가는 것도 결국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거라 하는데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이런 또 독일 장교도 물론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독일인으로서 장교로서 또 해야 되는 어떤 소임이 있지만 그것과 나란히 도저히 그 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어떤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목숨 걸고 이 유대인들을 도와준 건데 어디나 이제 이런 사람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필만의 뭐라고 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어떤 시간을 또한 이제 어떤 공간을 쭉 버티고 그 살아남는다는 것의 위대함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삶에 굳이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를 반문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뭘 할 것인가 연주를 하고 싶다고 연주를 할 거라고 그 구경 방송에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할 일 하고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 결국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 소원대로 다시 말쑥하게 차려입고 연주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지켜보던 그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 장교 얘기를 해주고 장교 그 친구는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봤던 거니까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그 소련군한테 이제 억류된 포로들이 있었는데 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봤는데 그 이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죽은 걸로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는 이 슈필만이란 친구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많던데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자료 같은 거 모아서 좀 풀려 나오게 하려고 되게 애썼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공고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독일인 장교로서 뭐 받아야 되는 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집단한테 주는 벌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해지지 못한 채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얀택한테 이 시계를 풀어주는데 실제로 이분한테 이 대위한테 이제 준 걸로 그렇게 나오고 대위 역을 맡은 배우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그 제가 지금 다운포를 어제 쫙 해가지고 봤는데 다운포는 보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인의 관점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마지막을 포착한 거잖아요. 이 히틀러의 마지막 14일인가를 이제 포착한 건데 제목이 운터강 맞죠? 독일의 몰락 다우폴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 관점인 거죠. 독일인도 독일 그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실히 독일인 감독이 찍어가지고 음, 미화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인이 보는 히틀러와 히틀러의 측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치 장교로 나오던데 상당히 이제 자기만의 어떤 어떤 생각이 의견이 있는 이제 그런 장교로 나왔는데 여기 피아니스트에서 꽤 멋지게 나와서 이름을 한번 토마스 크레츠만 이런 이름이었고요. 그 주연 배우는 폴란드인 유대계 폴란드인이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배우를 캐스팅을 잘했고 에드리언 브로디네요 이름이.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설마 했는데 그때 그 성 스캔들 성 추문이 아니지 폭행이에요 폭행 미성년자 그걸로 이제 그때 20년 선고받고 했던 감독이 설마 이 사람이었는데 로만 폴란스키였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영화는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폴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름 쇼팽을 여기서도 이제 계속 상기를 시키죠. 첼로를 연주하시면 쇼팽을 좋아하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 슈필만이 이제 계속 치는 그 곡도 쇼팽의 이제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폴란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당연히 마리 퀴리입니다. 간만에 생물연도 한번 찾아봤네요. 1867, 1934.
그래도 이제 20세기에 꽤 많은 시절을 살았고, 이 퀴리 부인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 배웠는데, 이제 마리 퀴리라고 요즘은 하던데요. 마리 퀴리의 전기나 이런 걸 찾아보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폴란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녀가 뭐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런 식의 수사법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인전이나 인물전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이제 화법을 취하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리 키리도 대단하지만 남편 피에르 키리가 되게 보통 그 부인을 이렇게 애 키워주고 살림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동등한 뭡니까 연구자로 이렇게 대해주고 업적에 같이 이름도 올리고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고